행진동 행복한 사람들 TV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고향 창릉 신도시 분양에 대해서 샅샅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상 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가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가점에 대해서 총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고향 창릉 예상 분양가,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렵고 힘든 고향 창릉 신도시 예상 분양가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알아볼까 합니다. 예측하기가 어려운 분양가라고 했는데요. 사실 분양가를 정확히 진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찾고 또 찾다 보니까 조금은 근사치라도 예상 분양가에 접근해 볼 수 있는 근거 자료는 있더라고요.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의 말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에서 결론을 찾을 수 있듯이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답니다. 제가 고향 창릉 신도시 분양에 대해서 모든 것 샅샅이 알아보는 시간을 처음부터 가지면서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 방송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이 고향 창릉 신도시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보상가가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되어 있죠. 기준시가가 낮게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보상가에서 상당한 이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답니다. 자, 그건 보상가에 대한 문제고요. 우선 예상 분양가, 물론 보상가가 기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낮게 보상이 되면서 평당 분양가가 낮게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총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확대 시 더 늘어날 공산이 크죠. 공급 계획 가운데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위치에 있는 곳에서 먼저 공급될 예정이라는 얘기죠. 9년 만에 부활되는 사전청약 제도가 처음으로 다시 부활하여 처음 9천여 가구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그 수량이 늘어나 거의 3만여 가구가 넘어설 전망이라는 얘기죠. 고향 창릉 신도시도 처음 분양 예정인 3만 8천 세대였으나 전번 방송에 드린 대로 대통령의 공급 우선 지시로 최대 4만 6천 세대로 공급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물론 공급이 늘어나면 그만큼 당첨 확률도 많아지겠죠. 당연히 당첨도 늘어나죠. 여기에 분양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어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는 국토부가 어떤 지침을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 주택 매매 가격 결정 지침이 있습니다. 요거를 보면은 나름대로 실마리가, 분양가에 대한 실마리가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제가 이런 사례는 위에서도 언급한 대로 국토부의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주택, 주택 매매 가격 결정 지침에 기준한 것이라는 얘기죠. 여기에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는 비교 대상 단지는 같은 시군구나 읍면동, 입지나 가구수, 준공일 등의 가장 비슷한 아파트를 선정한다는 얘기죠. 네, 우리 고향 창릉 신도시 주변, 가장 가까운 주변, 원흥지구라든가 지축지구라든가 향동지구라든가 이런 데라는 얘기죠. 하여 비슷한 분양 면적대의 최근 1년간 실거래 평균가가 비교 기준이다. 물론 그 지역이 그런 조건의 공동주택이 없다면 비교 대상이 인근 다른 지역 시군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거기 없으면 다른 지역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최근 서울과 인근에서 공급되어진 공공주택지구의 분양가를 알아보면 주변 시세 대비 70에서 86%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인 주변을 찾아보면 우리 주변이 어디입니까? 고향 창릉 신도시 주변이 원흥지구가 있고요. 향동지구가 있고요. 또 지축지구가 있고요. 이런 식의 주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알아보자고요.
고양 창릉지구 바로 이웃에 입지한 고양 향동지구는 70에서 74%였고 또 인접해 있는 고양 지축지구는 70%에서 86%로 향동지구보다 조금 높았던 기록을 보인다는 얘기죠. 주변 시세 대비입니다. 이게 지금 분양가가. 다시 말해서 주변 시세가 1억이라고 하면은 분양가 7천만 원에서 8,600만 원이었다는 얘기예요. 향동지구는 7천에서 7,400만 원이었고 또 지축지구는 7,500에서 8,600만 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인접한 지역의 가격이 1년 전 가격이라는 얘기죠.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자, 고양 창릉 예상 분양가. 고양 창릉 신도시 인근 지역 최근 조성된 택지의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입니다. 여기서 고양 향동지구예요. 33제곱미터 평당 평균 분양가 1145만원에서 1341만원입니다. 주변 단지 평균 거래가 대비해서 70에서 74%예요. 이것이 고양 지축지구 1305만원에서 1674만원 평균 분양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것이 주변 단지 평균 거래가 대비해서 75에서 86%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 향동지구의 경우 2016년 6월부터 첫 분양을 시작했는데 DMC 리쉬빌더 포레스트 조정면적 84제곱미터 평형의 분양가가 3억 9,200만원에서 4억 3,600만원 정도였는데 그 주변인 서울 상암 9단지의 동일 평형의 직전 1년에요. 평균 거래가와 비교하면 70에서 72% 수준임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달인 7월에 분양한 DMC 호반 베르디움 더 폴의 3단지와 4단지도 각각 70에서 75% 수준을 보였다는 얘기예요. 분양가가. 다시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분양가 주변 직전 1년 전 같은 평형, 동일 평형의 평균 거래가의 70에서 72% 아니면은 70에서 75% 수준으로 분양가가 선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고양 지축지구의 경우에요. 2017년 6월 첫 분양한 지축역 센트럴 프로지오 전용 84제곱미터 평형대의 가격이 4억 4,600만원에서 5억 300만원대로 그 주변인 삼성지구 동일평형대인 2차 아파트의 직전 1년 평균 거래가와 비교하면 78% 수준임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공급된 인근 지역인 지축역 반도 유보라와 지축역 한림 프레버는 74에서 86% 수준이었다는 얘기죠. 예, 이런 식의 그 분양가를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감이 잡히죠? 분양하는 지역의 인근 지역이죠. 밑에 이제 설명을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상 분양가의 결론이에요.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 분양가 결론. 이렇듯이 최근에 분양되어진 주변의 분양가를 인근 지역 아파트 가격과 대비하여 알아본 결과 고양 창릉 신도시의 분양가도 분양 인접한 시기에 1년 전 주변 원흥지구라든가 삼성지구 아니면 향동지구 가격 시세에 대비하여 대략적으로 70에서 80% 안팎의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70에서 80%예요. 예상해 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뭡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그 치솟는 부동산의 가격을 잡기 위하여 안정시키기 위하여 엄청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며칠에 한 번씩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 임대차 3법도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적용된다면 천정부지를 모른 채 치솟았던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락할 걸 예상한다고 하면은 예상 분양가를 지금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죠. 지금 위에서 말한 고양 창릉지 인근 지역의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이랬기 때문에 평당 1145만원에서 1341만원, 1305만원에서 1607 이 정도의 분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고양 창릉 신도시의 분양가도
비슷할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예. 아직도 분양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서부터 예측해서 얼마일 것이다 이런 예상 분양가는 지금 하면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왜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상황이 주변의 인근 지역의 예상가, 판매가, 거래가 예, 그 가격이 이렇게 요동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가격이 지금 10억 하다가 7억이 될 수가 있고 6억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분양가도 거기에 맞춰서 70% 80%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분양가를 지금 예상하거나 예측하기는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참고죠, 참고. 지난 시간에 그 예상 가점도 다만 참고일 뿐이에요. 주변의 가점이 그런 식으로 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고양 창릉 신도시의 예상 가점도 참고만 할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상 분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만 할 뿐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주변 부동산 시장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답니다. 자, 그때가 되면 제가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고양 창릉 신도시의 예상 분양가를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여 방송해 드릴 것으로 약속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참고사항입니다.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 수준에 따라 전매 제한 기간과 거주 의무 기간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분양가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기 때문인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80% 미만일 때는 8년의 전매 기간이 적용되지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는 10년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인근 시세 대비 80에서 100%일 때는 6년이고요. 투기과열지구는 8년, 인근 시세 대비 100%일 때는 3년이 적용되면 투기과열지구는 5년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전매 제한 기간입니다. 이거 지금. 다음에 뭡니까? 거주 의무 기간이 있죠. 거주 의무 기간입니다. 거주 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80% 미만일 때는 5년이며 80에서 100% 수준일 때는 3년이라는 얘기죠. 특히 공공주택특별법은 수분양자가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90일 이내 입주한 뒤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수분양자가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90일 이내 입주한 뒤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분양받아 전세 놓는 것을 방지한다는 의미라는 얘기죠. 혹 분양받아 전세 놓을 그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요거 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양받아 전세 놓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들어와 거주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특히 이번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공공주택 비중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전체 물량 가운데 35% 이상은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분양가가 저렴한 공공분양 물량은 25% 이하로만 공급이 가능하답니다. 따라서 50%가 배정된 민간 분양 물량은 공공주택 비율이 늘어날 경우 감소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제가 먼저 본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어요. 그 분양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그 38,000세대에서 46,000세대로 공급이 늘어난다고 했죠. 하여 어떻게 합니까? 분양 그 절대치가 늘어나기 때문에 분양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은요 제3기 고양 창릉 신도시 예상 분양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 창릉 신도시의 예상 가점, 예상 분양가는 앞으로의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몇 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에 분양할 시점 1년 전 직전 인근 지역의 동일평형의 그 예상 평균 판매가의 70에서 80%가 기준이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요즘 요동치는 그 정부의 정책, 70조치라든가 임대 3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신동 행복한 사람들 TV였습니다.